사이를 이것만 적고 있어요. 공을 기울였구나. 이제 알겠어요. 시간이 없어 진짜. 이러고 넘어가야 돼. 10분에 빡빡빡빡 얘기했는데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그렇네요.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 드는 생각은 바디 헤어는 크게 효력이 없다. 계속해서 바디 헤어가 볼륨을 많이 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주로 볼륨을 주는 계획을 세우는 거는 굉장히 당돌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메가 세션일 때 많은 양을 수술을 할 때 바디 헤어에 되게 기대지 말자. 뒷머리가 더 훨씬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하긴 했어요. 그게. 수술 사례들을 보면서 하나씩 얘기할 거고요. 마치 정규 시간처럼 얘기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네. 사례들이라서 겹치는 건 있을 거예요. 예. 수술 전에 보면 탈모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셨죠? 이렇게 이거를 탈모 타입으로 따지면 이제 한참 끝에 있어야죠. 왜냐하면 두 군데 탈모가 만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탈모가 진행되고 있고, 노후드 타입이면 뒷머리 전체 양이 문제긴 하지만 적어도 6번, 7번에 해당하는 정도의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진행됐다. 노후드 타입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좀 진행됐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의 밀도가 떨어져 있어서요. 이게 사진으로 찍히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볼륨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결국 수술은 육안으로 보이긴 하지만 비치는 지점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좀 떨어지지만 실제로는 사진을 찍으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부분들. 자, 결국은 저희 병원의 모토 자체가 기능적인 부분을 되게 좋게 만들자. 그러니까 밀도 싸움을 어떻게 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전된 모랑이니까 결국은 뒷머리를 굉장히 많이 뽑게 되고 또 바디웨어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획 컨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쓰면 당연히 뒷부분은 더 빌 거고, 뒷부분에 가리는 걸 위해서 좀 더 쓰면 이 부분을 밀도를 좀 조절해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는 무조건 많이 써야 될 자리니까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한 수술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턱수염 쓰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턱수염의 모류의 방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모류 방향을 분석해서 보여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턱수염을 만들어서 심을 때, 이럴 때 모류 방향대로 심는 게 많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듣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패턴인 나이를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뽑다 보면 턱수염은 진짜 패턴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나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은 패턴을 굳이 분석하면 이렇게 돌죠? 이런 데 봐봐요. 아담스 애플 근처 보면 이렇게 도는 방향이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플로우가. 마치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겹치는 데도 있고, 뭐 방향이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잘라먹기 쉽겠네? 라는. 네. 이때 이제 뽑는 포지션 질문 주신 선생님 계셨는데, 뽑을 때는 가장 이 각이 넓어야 손이 접근하기 편하니까 고개를 최대한 이렇게 젖히고 뽑아요. 그래서 그 포지션 적절하게 뽑으면 괜찮다. 뭐 이런 거죠. 뭐 의사들끼리 설명할 때는. 근데 실제로는 턱수염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 수술의 포인트는 뭐가 중요하냐면, 뒷머리 이렇게 쓰고 턱수염도 썼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을 효과적으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뽑아낸 것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보호하느냐. 왜냐하면 이것도 장기시가 똑같으니까 나오기 시작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언제 뽑고 언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작전을 잘 세워서 적절하게 뽑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음 세션 때 또 뽑고 집어넣고, 뽑고 집어넣는데, 뽑고 집어넣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클라이언트는 바이털이 무너져가. 점점 들어간 약물도 많아지니까 막 심장도 벌렁벌렁 뛰고 이제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극복을 해내서 다 뽑고 신고 생착률을 유지하면서 문제없게 만들려면 결국은 겁나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겨. 그래서 이렇게 뽑았음을 보여주고요. 이분은 여기 아래쪽은 리트로그레이드 알로페시아라 그래서 탈모 경향성이 많은 분들은 이 아래쪽도 모발을 좀 밀어버리거든요. 이걸 좀 보여줘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이 좀 보이잖아요. 평소 탈모가 많으신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뒷머리 접히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히는 분들은 이 부분들의 안쪽에 흉터화된 티슈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뽑는 걸 되게 곤란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잘라 먹기도 하죠. 이 장은 이제 많은 걸 보여주기도 하는데, 왜냐면 이제 뒷머리를 뽑아서 전체 세션을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 뒷머리에서 한 얼마나 뽑았냐? 3천 몇 모낭에서 4천 모낭 정도 뽑았겠죠. 이따가 도표를 보면서 더 설명드릴게요. 뽑고 나서 이제 턱수염으로 이렇게 이으려고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분은 아까 수술 전에 보면 앞에 많이 비어있고 뒤에도 많이 비어있었고, 이 중앙 부분을 어떻게 밀도 올리냐에 대해서 관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관건에서 이분 선택하실 때 보이는 지점을 더 가려야지 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스들을 여기다 쓰신 거예요.
결국엔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맞춰서 하는 거죠. 당연히 니즈에 맞추죠. 그리고 이런 데 보면 되게 많이 없죠. 모발이. 네. 이렇게 없는 데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염증이 있었다 없었다를 반복하면서 패턴이 생기면서 많이 잃어버린 거거든요. 뽕뽕 뚫린 데가 생긴 거예요. 이 사이를 턱수염을 조금 메꿔야지 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턱수염을 메꾸다가 어라? 나 사진 안 찍었네? 하고 찍은 화면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턱수염 채모가 좀 더 많이 심겨져 있는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보통은 따로 없는 경우가 제일 무난할 거예요. 근데 따로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해요. 첫 번째는 내가 못한 경우죠. 미리 설정을 잘 못했을 수 있어요. 예, 두 번째는 일부러 그렇게 두는 경우도 있어요. 뒷머리 퀄리티가 좀 떨어지면 확실하게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나마 뒷머리 퀄리티가 턱수염보다 더 좋으니까 네네. 뒷머리를 몰빵해야죠, 조금씩은. 예, 그래서 몰빵한 데를 만드는 거죠. 가장 중요하지 않는 곳들에 덜 투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뒷머리가 아주 좋지 못한 경우에는 확실한 부분들을 잡아가는 게 훨씬 나으므로 진짜 확실한 부분을 잡고 나머지를 아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여유가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턱수염을 쓰임새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뒷머리를 최대한 다 커버링하고 전체 밀도 올린 데서 쓸 수 있는 건 제일 좋은 거고, 지금처럼 구역을 나눠서 쓸 수도 있고 다양해요. 하지만 네. 기본 원칙은 턱수염이 눈에 띄는 데 쓰는 건 좋지 못하는 거죠. 맨 앞에 쓰이는 거는. 네. 때때로 쓰일 수 있지만 옳지 못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간에 심기 전에 찍어 놓은 겁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보면 심고 나서 이렇게 분배되어 있죠. 턱수염으로. 그래서 이 구역이 턱수염이 좀 더 심어졌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역들도 조금씩 밀도를 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화면보다 이런 데 밀도가 조금씩 올라가 있는 거는 당연히 턱수염을 조금씩 밀도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주요 쓴 자리가 보이는 거죠.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도표를 공개하는 게 되게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여겼어요. 요즘에 수술에 따르면. 근데 과감히 공개를 했고, 이때 수술들이 다 2022년도 수술이거든요. 2022년도 수술에 어떻게 굴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예. 지금 우리가 따로 표시 안 해놓은 거는 내경이 1.0mm 되는 바늘 써서 채취를 하고 있어요. 이게 1.0이면은 요즘 쓰는 바늘 크기 중에 되게 굵은데 우리는 지금 루틴 0.8 써요. 이제 1.9 루틴을 쓰고 그다음에 0.8로 다시 줄일 거예요. 0.8이 우리한테 훨씬 더 안정적이라서 쓰고 있어요. 지금 1.0 쓰고 있죠. 1.0 쓰면 당연히 안 잘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잘라 먹은 개수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토탈 TR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탈 TR을 완전히 잘라 먹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훨씬 더 예민한 지표는 덜 잘라 먹은 것도 잘라 먹은 걸로 포함하므로 지금 완전한 지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이거를 일드 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잘라 먹은 거랑 완전히 못 뽑아낸 거를 빼서 개수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일일이 다시 센 거예요. 1212개를 센 거예요. 우리는 일일이 다시 세는 게 좀 있어요. 예, 병원에 따라서 그냥 잘라낸 것만 빼서 적는 병원이 있고 일일이 세서. 그러면 저희 일일이 안 세는 경우에는 그냥 러프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주 정확하거나 러프한 거죠. 예, 아주 정확하면 그거를 전체 셀 필요가 없다고 여겨요. 예. 우리는 항상 정확하고 싶은데 정확하지 못해요. 왜냐면 한 번도 제가 펀치낸 개수랑 뽑는 사람이 추정한 개수랑 그다음에 받아낸 사람이 센 개수가 셋 다 일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모발이식 병원들이 다 비슷하겠죠? 굉장히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게 구는 거고요. 병원에 따라서 그냥 쌓아놓고 아예 숫자도 안 세는 병원들도 있고요. 네, 우리는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는 수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수술들은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생명 같은 거 보면 진짜 예민하는 건데 큰 수술들이면 어떻게 하면 덜 잘라먹냐에 따라서 수술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당연하겠죠. 쬐깐한 수술에 요만큼 잘라먹은 건데 똑같은 비율 따지면 이만큼 양이 늘어나잖아요. 자르는 게. 예. 그만큼 시술자의 실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 되기 때문에 시술자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계속 갖춰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어제도 그제도 처음 세션 때 아주 1200펀치인가? 했는데 4개인가 잘라먹었거든요. 그럼 진짜 잘했어요. 0.8로. 엄청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800개 잘라먹었을 때 좀 더 방심했더니 16개인가 잘라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더라도 똑같은 날이라도 조금 뭔가를 신경을 덜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게 수술이에요. 예민한 수술인데 내가 한 번 잘했다고 그냥 방심하고 쭉쭉쭉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정도 수준입니다. 예, 저 평균보다 잘한 거예요. 턱수염은 보면 벌써 차이가 나죠? 왜냐면 1201펀치를 했는데 1131개밖에 안 나왔어요. 되게 많이 잘라 먹었잖아요. 근데 전체 개수를 세니까 1183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개는 어디 간 거야?
18개는 이런 게 이제 항상 우리가 안 맞는 숫자예요. 근데 일일이 다 적어놔서 수술의 퀄리티가 이랬다는 걸 기록해놔야 돼요. 시작한 시간과 끝나는 시간들을 기록해놓은 겁니다. 이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 한 세션당 2시간 안에 계속 들어오려고 애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엄청 달린 거예요. 2시간 안에 1200 모낭 단위를 뽑고 심는 거죠. 그러니까 모수로 따지면 2500모에서 3000모 사이를 뽑고 심은 건데요. 보통 2500모, 3000모 수술할 때 늦게 수술한 분은 한 8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대배로 단시간에 매우 좋은 모낭 단위들을 적절하게 분류해서 좋은 범위로 채취하고 분류하는 것. 이게 이제 수술의 특성인데요. 그 특성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저는 노동력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조건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가는 아주 8배짜리 고배 룻배를 쓰고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술팀 지금 8분인데 더 생길 수도 있고요. 적어도 수술 들어가는 분들이 5분 이상 6명, 7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 분들이 다른 병원과 달리 모낭 분리사와 그거를 그 수술 보조하는 사람 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낭 분리와 보조하는 인력이 동시에 일할 수 있게 한 사람이 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가니까 뭔가 맞춤형처럼 문제가 생기면 계속 전술을 바꿔가면서 막을 수 있죠. 예, 그렇죠? 그 전술을 여러 개를 하는 거죠. 뭐 농구나 스포츠 좋아하면 다 알겠죠. 네. 전술 최대한 많은 갖고 있고 그 전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럴 때 뭘 쓰자 하면 굉장히 계속 변해서 탁탁탁 일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거 봐봐요. 이런 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봐봐요. 너무 안 돼서 이런 거 수술 들어갈 수 없어요. 혈압이 너무 높잖아요. 그쵸. 혈압이 떨기는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 체크하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벌써 대량 이식이 필요한 분들은 바이탈이 처음부터 좋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약물 많이 쓰면 문제가 생기고 막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걸 어떻게든 타파해 가면서 계속 몰아치고 있죠. 그래서 빨리 수술을 끝냈습니다. 다음 화면 봅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올라오고 있고 턱수염 상한 부분이 중간에 있고요. 딱지가 예쁘게 올라오는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4개월 차면 여기 모발이 좀 올라오면 많이 올라왔네? 꽤 많이 올라왔어요. 4개월 차면 이 정도면 이 잔머리가 올라오고 그 피부는 좀 빨개요. 당연히 빨개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피부는. 4개월 때는 이런 게 있고 당연히 올라오면 올라오고 지금 갖고 계신 기존 문제들도 당연히 지루성 두피염도 갖고 있을 거고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상황들 잘 케어해 드려야죠. 10개월 때 이거 빗질하는 거죠. 빗질. 뒷머리 많이 잃어버린 거 봐야죠. 소스를 잃어버렸으니까. 뒷머리 많이 잃어버려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량이 시킬 때는 저렇게 잃어버려도 괜찮을까를 여쭤봐야 해요. 그래야 불편하지 않을까를 좀 보는 거고 이렇게 비쳐 보여도 괜찮을까요도 여쭤봐야죠. 왜냐하면 결과가 이 정도예요. 그러면 나는 이 정도면 수술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이 정도일 때 저 정도 품을 들어서 수술하는 게 옳은 걸까에 대한 수많은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상으로밖에 못 보여드리죠. 이것도 난 맨날 진짜 꼰대처럼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 얘기한 지 지금 10몇 년이 흘렀어요. 나 안 해 이렇게 사람들이 안 해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존작용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정말 하려고 덤벼들고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많이 없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즘에 각광받는 이런 결과를 본 시스템이 CT 정도의 속도로 수없이 많은 사진들을 사방 군데서 찍어주는 폼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안 써요. 그게 결국은 영상에 필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력이 지금 필요하더라도 동영상으로 찍는 것이 낫고요. 사진은 언제든지 조금씩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최대한 보여드리는 게 결국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을 때 뭐냐면 상담하러 오셨는데 바로 직전에 1년 팔로우 보신 분이랑 비슷한 케이스네? 그러면 바로 직전에 1년 때 찍은 걸 바로 보여드려서 방금 여기 위에 층에 계시는데 이러면서 보여드리거든요. 이런 게 진짜 제일 좋을 때죠. 네, 항상 그런 거 딱 가끔씩 많아서. 근데 이런 식으로 영상을 어떻게든 폼을 남겨놓는 게 적나라한 상황을 보여주고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도 보게 합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여전히 있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그런 점을 보고 있습니다. 4,699모낭이나 썼고 이제 밀도를 최대한 탈모가 많이 진행됐을 때 보강하고 있는 케이스죠. 다음 봅시다. 이분은 이제 계속해서 턱수염을 먼저 써서 수술하고 그 다음에 턱수염 단독으로 세션을 나누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세션을 나눈 것 자체가 이제부터 좀 의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처음 수술에 너무나 많은 분량을 뽑고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곳들을 마취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바이탈이 흔들리는 이슈를 낳게 돼요. 너무 많은 곳에 마취약을 많이 쓰므로. 그래서 마취약 사용량이 문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왜냐면 마취약을 계속 이 군데 저 군데 쓰면 결국은 우리가 리도카인 톡시시티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부분 마취약도 많이 쓰면 사람이 해롱해롱 바뀌면서 이제 죽어요. 네, 전신 마취처럼 바뀌면서 의식을 잃어버리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혈압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두근두근 엄청 거리다가 문제도 일으키고 심장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결국은 마비돼서 죽죠. 근데 그러니까 마취약을 하루 수술에 쓸 수 있는 정확한 리도카인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보다는 너무 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빨리 확 진행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랬을 때 이 수술보다는 이 수술이 훨씬 덜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단일 장소에서 단일 정도만 뽑으니까. 그러니까 턱수염만 1543문항 뽑은 단일 수술이 하나 있고 턱수염과 뒷머리를 4102문항 합쳐서 뽑은 수술이 있는데 이 수술이 훨씬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수술이 난이도가 더 높은 거예요. 모발을 뽑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죠. 양쪽에다가 양쪽에다 다 맞지는 신경 써야 되므로. 예. 그렇게 나눠보면 돼요. 그러면 이런 수술이 얼마나 의의가 있느냐는 나중에 다음 수술 보면 돼요. 봅시다. 이런 상황이에요. 비슷하잖아요. 뭐 이렇게 진행하고 여기 앞에도 없으시고 이제 여기 정수리 주변 탈모가 진행돼 있고 인자도 되게 많고 너비도 되게 넓고 이랬을 때 결국은 뒷머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이분 뒷머리가 좀 더 없으신가 봐요. 턱수염도 뽑았고 턱수염도 이렇게 되게 많으시죠? 여기 이렇게 돌고 방향 이렇게 돌고 여기 뽑기 얼마나 되게 쉽죠? 근데 안 뽑았죠? 예, 미용적인 걸 고려해서 최대한 안 뽑았어요. 정면에 비칠 수 있으니까 안 비치는 곳 위주로 뽑죠. 예, 그다음 보면 뒷머리도 이렇게 뽑고 여기는 이제 땜빵이 있어서 안 뽑고 여기는 뽑는 양들이 좀 더 적을 수밖에 없나 봐요. 뭔가 뒷머리가 좀 부실해서. 다음 보고 이렇게 심은 거 보면 이 앞에는 별로 안 심고 뒤에는 더 몰빵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보다는 뒤가 더 신경 쓰이시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앞에는 만큼 안 쓴 만큼 좀 더 비겠죠. 네, 봅시다 다음. 예, 전체적으로 여기를 더 쓰고 있죠. 이런 자리를. 예. 이 수술은 제 취향은 아닐 거예요. 보통 저는 한 군데 더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이분은 뭐 다 커버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밀도를 올려달라는 주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버리지 못하는 분이라고 저는 흔히 표현하는데 저는 어떻게 쓰든 버리게 만들어서 좋은 자리를 한 군데라도 만들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분명히 클라이언트의 취향에 맞추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 하신 거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밀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예, 다음 봅시다. 보면 이 파트가 보여요. 이제 4,000문항 단위인데 3,320개 정도는 뒷머리를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썼죠. 진짜 많이 잘라먹은 장면들을 보여줘. 이거는 개수가 안 맞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이 잘라먹었죠. 뒷머리인데 저렇게 잘라먹은 건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보신 분도 계셔가지고 이 정도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수술 잘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일드 레이트, 그러니까 토탈 TR과 토탈 KP를 합쳤는데 저렇게나 많이 잘라먹었다?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1.0을 썼을 때는 특히 0.8을 썼을 때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양궁을 잘하는 민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이 나머지 시간들을 확보하고 있죠. 이렇게 턱수염도 이렇게 뽑았을 때 이미 숫자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벌써 100개 이상 잘라먹고 아주 부끄러운. 그러면 맨 마지막에 토탈이 81개인 거예요? 781개. 토탈 캐핑. 토탈 TR이 81이고 TR 81개. 81개는 잘라먹어요. 진짜. 예. 굉장히 많이 잘라먹어죠. 아니 근데 저기 맨 마지막에 한 게 턱수염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턱수염 쪽이 좀 더 어려워서. 네네네네 많이 잘라먹어죠. 이 방향도 이렇게 안 맞고 그 각도도 만들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잘라먹은 거고요. 이때는 더 노하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때 선생님들께 이런 걸 좋게 만드는 게 결국 투메센트 싸움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투메센트가 뭐냐면 마취약을 희석시킨 용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적절한 수준의 마취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센 마취약을 쓰고 그 다음에 동일한 자리에 약한 마취약을 쓰고 더 약한 마취약을 쓰면서 계속해서 버텨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적절한 볼륨을 주면 통증이 좀 더 경감되는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뚫고 나면 주변 신경부 손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또 주변을 뚫으면 마취약을 좀 덜 써도 안 아파요. 덜 아파요. 그런 게 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마취약을 쓰고 우리는 전체 리도카인 큰 마취약에 쓰는 양들을 좀 줄여가면서 적절하게 바이탈을 통제할 수 있죠. 다음 거 넘어가면
이렇게 바뀌고 넘어갔대요. 이제 올라왔죠? 빛 좀 봅시다. 그래서 뒷머리를 썼을 때 바뀐 양상들을 보여줍니다. 뒷머리 써서 많이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없어져도 괜찮은지 여쭤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쪽은 당연히 저렇게 올라오는 게 디폴트 값이고요. 위에 빗질을 했을 때 저 비침이 어느 정도 보이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이런 자리는 너무 위험해요. 위험한데 뭐 가끔씩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뽑고 있고 예전에 뽑은 흉터들까지 아래쪽도 좀 더 뽑았네요. 뭐 이렇게 썼네요. 뒤 보고 이렇게 여기 밀도 보강하고 나면 다시 결과 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썼고 이번에는 많이 안 잘라먹으시는 거 아닌가요? 많이 잘라먹었죠 그래도. 46. 그 전보다 덜 잘라먹었죠. 그래도 뭐 보고 있습니다. 봅시다.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죠. 영상 넘어가면 뒷머리를 썼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밀도 봅시다. 그래서 밀도를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밀도 싸움을 벌렸을 때도 볼륨을 주려고 하면 처음부터 너무 수술량을 키워서 하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원래 한 5천 문항 정도까지 쓸 수 있지만 너무 욕심이 더 많으면 이거는 합산하면 5천 문항이 넘어가잖아요. 결국은 세션을 이렇게 나누게 돼요. 세션을 나누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최근에 모로코에서 학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하루에 그러니까 거기는 뒷머리가 너무 많으니까 하루에 7,000문항, 8,000문항 뽑을래 이틀 동안 13,000문항 뽑을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량 이식을 할 때 어느 정도를 나눠서 세션을 나누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1년 텀을 두고 나누는 게 옳은 건지 뭐 이런 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안이고 지루슨 두피염도 많은 되게 불리한 민족이므로 쓸 수 있는 모낭 단위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뽑기도 되게 어려운 민족이라서 그렇죠. 나중에 보면 여기 흉터들이 계속 남아있죠. 짧게 하니까 이런 거는 꼭 봐야 될 좋은 내용이네요. 계속 좀 남아있고 빗질했을 때 상황을 보여주고 이때 처음이랑 이게 나중이랑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만큼 볼륨을 좋게 만들고 있어요. 요때랑 비교해도 볼륨이 계속 올라간 양상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술들을 계속 보다 보면 결국은 볼륨을 올려가는 소스들의 채모로스의 단일 이식술들의 수술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 보여주거든요. 다만 이 수술이 합쳐졌을 때 그만큼 충분히 좋은 팀을 갖고 있어야 되므로 이런 수술들은 작은 팀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수술들은 턱수염으로 1,500문항 뽑은 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의외로 큰 팀이 필요할 거다라는 제 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컨트롤 요건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포인트를 봅시다. 팀 보면 이 테스트는 수술 전에 수술을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자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피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수술 전에 괜찮을 거라고 여겼던 분들도 막상 수술 들어가면 꽤나 걱정되는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수술 당일날 절차를 조금 강화하기로 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있고 시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두 가지 면에서 그때도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수술 당일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간 소모를 좀 더 줄여가면서 최대한 바이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술 이후에도 계속 이런 수술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어요. 기존 모발들이 계속 빠지거나 바뀔 수 있어서. 왜냐면 그런 방해 요인이거나 아니면 수술 결과들을 나중에 무력화시키는 요인들을 어떻게든 조절해서 최대한 다음 수술을 안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술 후의 관리가 되게 중요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단순히 수술로 밥 먹고 사는 병원이 아니라 토탈로 어떻게 해서든 탈모에 대해서 대응하는 병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원인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면에서 얘기했고요. 이거는 당연히 그만큼 잘라먹는 걸 줄이고 효율적으로 굴어야 된다는 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음 T는 뭘까요? 결국 마취가 중요한데 결국 투메스한테 싸웁니다. 아까 그 배 얘기했잖아요. 이거 진짜 큰 힌트인데 의사 선생님들 다 알아보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걸 약간 얼버무렸는데 내가 그러니까 결국 투메스한테 싸움이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확인해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전곡을 찌르면서 물어보시니까 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좀 얘기했어요. 결국 팀이 중요한 거죠.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만한 팀들을 제대로 꾸려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전에 비해서 물어보고 기대하는 게 되게 커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되게 많았었는데 내가 완벽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되게 상대방의 생각보다 되게 생각이 많고 좋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 믿길 수 있는 분은 맡겨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맡기게 되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이 변화했을 때도 동요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계획대로 못 돼요. 큰 수술들은. 예. 그래서 항상 계획이 조금 바뀔 수 있고 그 계획을 계속 바꿔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처음 계획대로 몰아세울 수 있는지 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T가 아니라 실은 J죠. 예. 하지만 T가 중요하다고 여기 얘기했어요. 하지만 나는 P예요. 그 더 중요한 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건데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영역을 잘 설정해야 돼요. 테리토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변화해갈 양식인데 병원이 어떤 방식의 영역을 갖고 영역 관점을 가지고 계속 키워갈 것이냐. 왜냐하면 안전한 수술들을 만들기 위한 방식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 안전한 수술 방식들을 계속 고수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더 추가하고 어떤 점들을 계속 더 뺄 것이냐. 왜냐하면 추가하면 어느 정도 빼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니면은 병원의 파일을 계속 키워서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든 더 벌어서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재투자할 것이냐.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마인드는 충분히 마인셋은 돼 있는데 그만큼 효력을 갖출 만한 요건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진짜 큰 마음 들여서 계속해서 병원의 파일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게 키워갈 수 있는 두 분을 모셨죠. 두 분의 배경이 워낙 저보다 화려하셔서 제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두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수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쓰는 제가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 외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예방의학적으로 좀 더 탈모를 덜 만드는지 아니면 탈모가 생겼을 때 초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큰 수술일 때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다음에 탈모의 기본이 되는 기본 피부 질환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뭐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열린 의사 선생님들이 오신 거거든요. 우리도 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사직 전공의